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결국 19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더해서 국제유가가 간밤에 5%나 급락하면서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내려가자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먼저 유럽 증시와 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었고요. 국내 증시 이에 연동해서 충격에서 비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후장 현재 188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1.7%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가장 낮은 점이 1877포인트였는데요.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지수대를 보여줬습니다. 조금씩 고개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부족합니다. 오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3천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8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7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힘이겠죠. 잘 나가던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텨주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합니다. 0.4% 정도만 내리면서 55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전환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가장 높은 점이 560포인트 건드리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코스피와 연동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되고 있다는 느낌 확실히 드시죠? 555포인트 아래로 밀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0.4% 정도 내리면서 55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900선 아래로 내려온 1880선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코스피 추가 하락은 어떤 것인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고요. 또 종목별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힘을 잃은 종목에 숨을 불어넣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포트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조해 주셨었는데요. 오늘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 속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CPR 종목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글쎄요, 일단 오후장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제 우리 CPR에서 말씀드린 대로 5일선에 대한 안착이 상당히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의 아랫꼬리의 캔들이 어제 급락이 나와줬지만 아랫꼬리가 나왔었죠. 아랫꼬리 캔들이 좀 나와줬지만 조금은 찝찝한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CPR 통해서 연초부터 말씀드린 코스피 시장의 조정 장세. 그러니까 연초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부분과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기타 일본 증시나 아시아 증시, 이런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 전 세계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이 이제 꼴찌에서 네 번째로 파키스탄 다음으로 아주 저조한 그런 성적을 거둔 작년의 상황에서 신저가 종목들이 지금 속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지수의 하락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수 193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CPR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4월 달에 가격 제한폭의 변경, 우리 시청자분들 반드시 미리미리 포트 변경과 변화를 줘야 어떤 큰 급락이 났을 때 큰 피해를 안 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트 변경과 변화, 우리 CPR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심폐소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오늘도 첨보 피사님께서 사연과 함께 종목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읽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담해주신 현대제철은 수익 보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방송 듣고 분할 매수해서 11% 넘게 수익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이고 보유기간 1개월, 매수평단 25,500원.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바닥 근접이라는 판단에서 매수하였습니다. 방송 추천 중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역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네요.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빠져나갈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우리 첨보필사님께서 첨보필사님도 우리 CPR의 애청자이신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그래서 큰 수익도 보시고 현대제철도 잘 빠져나오셔서 어제나 오늘 지수가 이제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빠져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CPR을 활용하셔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략과 전술 짜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현대로템이죠. 평단가가 25,000원이신데 방송 추천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대로템은 추천한 적은 없고요. 아마 다른 분 방송을 보고 매수에 임하신 것 같은데 현대로템 참 이 종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이 되겠죠. 아마 현대로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정도가 90% 정도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만큼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을 작년에 한 10월 정도, 그죠? 작년에 10월 정도에 4만 원의 시초가 출발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없었던 결과가 고스란히 개인들의 그런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자, 우리 첨보필사님께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보유기간이 1개월이신데 아마 현대로템을 사자마자 이제 물리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로템 왜 이렇게 주가가 방향성을 못 잡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숙제가 되겠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서 외면받기 시작한 부분들 그것이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줄하향적인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위축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연도의 실적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그림을 딱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이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되겠는데 딱 봐도 아래쪽으로 완전히 지금 꺾여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실적 악화 주가를 급락시킨 요인이 되겠고 자 두 번째가 기대감이 낮아진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철도 수주적인 부분이 되겠죠. 인도와 브라질 고속철, 캘리포니아 같은 상당히 좀 큰 부분에서의 수주를 기대하는 사실 이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대아티아이라든지 대우AL,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도 덩달아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이 현대로템에서 받게 되면서 980억 가까이 법인세를 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은 내년에도 그렇게 좋지 못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설비 증가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들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22조 원 가까운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브라질 고속철에 대한 입찰 수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브라질 고속철 2010년도 사업 발표 이후에 4년째 지금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겠죠. 브라질 정부가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간 2차례 정도 입찰이 무산이 됐었고 특히 이제 브라질 정부가 고속철도 어떤 그런 건설이 10년 이상의 어떤 사고 경험이 없는 기업에 한해서 입찰 제한을 하게 되면서 현대로템 측은 참여를 할 수 없게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현대로템 측에서 항의를 했죠.
5년 이상의 실적을 가진 회사로 요건을 완화해달라 계속 요청을 했었고, 결국 이제 브라질 정부가 현대로템 측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입찰 자격을 가지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초에 있을 제2차 공고에 대한 부분들, 브라질 고속철 제2차 공고에 대한 부분들,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프랑스의 알스톰사라든지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일본의 미쓰이, 스페인의 CAF, 이런 업체들의 경쟁에서 현대로템이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은, 따르게 되면서 22조 원 가까운 어떤 매출을 올려야 해외적으로 추가적인 고속철에 대한 부분들,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적인 부분들, 아직까지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저점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매수나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권하는 것은 어떤 그런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브라질에 지금 우리 한국 시간하고 시차가 11시간 빠른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 고속철에 대한 수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점상이나 상한가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초에 있을 브라질 고속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아직까지는 버리기에는 아쉬운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대로템에 물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든지 재료가 나오게 돼 있고, 주가가 언제 힘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현대로템에 대해서 전문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득 코멘터와 함께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심리적인 하방이라고 할 수 있는 1900선마저 내주면서 오늘장에서 1880선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유가의 급락, 또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 모두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코스피는 1877포인트까지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1880선을 이내 회복하긴 했지만 1900선까지는 아직도 멀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심리적인 위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가가 빠졌다, 그리스도화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유가가 심리적 지지선을 볼 수 있는 50달러, 그리고 유로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선을 이탈하면서 시장 자체에는 급격하게 투자금리 위축이 나타나고 수급상황, 코스피 시장에서도 수급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는 3,152억 이상,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9,700계약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하락 압력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급락한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렇게 빠지고 모레도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2개월 코스피 트레일링 PBR,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실적을 갖고 PBR 수준을 봤을 때도 1870선은 한 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있었던 이미 확정된 실적에 대한 장부 가치에 대한 1배 수준이 1870선이라는 점에 있어서 추가 급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 급락이 공급 이슈고 그리키스 정치적 불확실성도 아직까지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코스피는 1870선 전후로 지지력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심리적인 위축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이렇게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다 보니까 지금에서 얼른 팔고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도 자체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코스피 1880선, 70선
일선 지지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편 코스피 급락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고 지금 낙폭은 0.45%로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연말 연초 장세가 워낙 코스닥이 강했고 그리고 코스닥의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불합식성이 불거지는 만큼 상대적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최근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추가 하락은 1870 정도로 제한적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추격 매도는 자제해야 한다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 것인지 들어볼 순서겠죠. 이번 순서는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그 전에 먼저 어제 종목부터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 파라다이스와 KG ETS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파라다이스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장 전부터 좀 들렸었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와서 주가가 아직까지도 반등다운 반등은 못 해주고 있고요. KG ETS 그래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장에서도요. 예, 뭐 그 전에 어제 뭐 말씀드렸던 전전일 추천 뭐 다우데이터 이런 건 뭐 지금 상한가에 가고 있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인터파크도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오늘 빠졌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니라는 점, 네. 예, 그걸 먼저 뭐 변명은 아니고요, 예, 네.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파라다이스 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예, 뭐 실적이 근데 기관이 그렇게 뭐 기관적 레포트에 나온 것만큼 그게 뭐 저는 뭐 그렇게 안 좋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예, 그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 보여지고, 예. 또 우려했던 뭐 제주도 쪽은 오히려 그 매출이 더 잘 나왔다고 하죠. 예, 잘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중국인들 매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뭐 진짜 한 10명 중에 3명, 4명은 진짜 중국인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이게 규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걸, 그렇죠.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 바닥이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네. 예, 그리고 KG ETS. 예, 오늘 좀 뭐 시장 상관없이 꾸준히 흐름이 좋습니다. 특별히 뭐 등락도 없었습니다. 예. 등락도 없었고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매수세나 뭐 그런 거래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집을 했던 뭐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 예, 지금 오늘도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장기 이평선을 120선 돌파한 상황으로서 예, 추가적으로 좀 더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6,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분들도 충분히 지금 따라 붙어볼 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 살펴봤었던 KG ETS 마찬가지로 좋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봐도 상관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양홀딩스 보기 전에 다우데이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상한가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등 흐름이 굉장히 빨리 나와서 저는 더 당황스러웠었어요. 어제 말씀하시기를 월요일장에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월요일장이 매수 기회였네요. 예, 운이 좀 좋았고요. 예, 네. 이럴 땐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이 굉장히 좀 좋았고 다행스럽게 좀 조정이 조금 더 솔직히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했었거든요. 뭐 한 21선 테스트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그 전에 또 말씀드렸던 다우 기술하고 같이 상한가를 간 게 어떤 뭐 기업에 대한 뭐 좀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그 뉴스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다우데이트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신 분들, 오늘 많이 내리고 있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양홀딩스, 비트컴퓨터 두 종목인데요. 진양홀딩스는 어제 말씀해 주시기를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다 하셨는데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비트컴퓨터 오늘까지도 꾸준히 오릅니다. 한 6개월 정도, 6거래일 정도 꾸준히 오르다가 오늘은 조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좀 등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거래소 영향도 좀 받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진양홀딩스가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예, 좀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네. 예, 뭐 좀 빠질 때마다 거래가 좀 많이 실리면서 또 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빠질 때마다 아무래도 그 빠질 때 뭐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지 않나 꾸준하게 기관 쪽은 빠지나 올라가나 예,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이 종목은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예. 네. 사실 뭐 지금 오늘 보신 분들은 지금 매수에 가담하셔도 예,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의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뭐 선방을 하고 있긴 한데 예. 저도 이 종목도 매수 기회를 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트컴퓨터, 뭐 웨어러블 시장이라든가 원격 의료, 아직까지 헬스케어 쪽이 뭐 테마다운 테마 흐름이 안 났습니다. 지금 뭐 4부 리턴에 뭐 3D 그런 쪽 다 어느 정도 한 번씩 나왔는데 헬스케어 쪽, 삼성 쪽에도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비트컴퓨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되고 기술력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한 번 정도는 예,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별로 좀 안 빠지고 예, 예, 잘 버티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김지용 멘토님께서 주시는 종목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더욱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코스닥 종목이든 코스피 종목이든 모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4종목 정도 들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항상 뭐 4종목 갖고 오긴 하는데요. 네. 예, 5종목은 시간이 좀 부족하고 예. 첫 번째 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ES 윈드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좀 생소할 겁니다. 근데 윈드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뭐 풍력 타워를 만드는 회사고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하고 중국, 베트남에 그런 생산 기지를 구축한 세계적인 풍력 타워 제조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글로벌 풍력 회사의 동사의 풍력 타워가 들어가고 있고요. 3분기 누적 매출액이 2,490억이고 영업이익이 무려 598억에 달합니다. 순이익도 500억이 넘어가는 상태고요. 지금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해서 그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은 뭐 실적을 내는 회사들이 좀 얼마 없지만 이런 풍력 쪽에서는 단가가 그만큼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굉장히 뭐 좋은 성과를,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회사는 우리가 지금 안 좋다고 할 때 관심 좀 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캐나다 몬트리올 공장도 지금 풀 가동하는 지금 상태고요. 뭐 베트남 공장도 지금 뭐 해상풍력 납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뭐 적극적인 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해서 자사주를 무려 100만 주나 지금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배당도 시가 배당 2.6% 배당하고 지속 배당은 뭐 중간 배당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조정받을 때마다 35,000원대 목표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유효해 보입니다. 지금 PR로 따져봐도 8,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고요. 그 다음 종목은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시장 대비로 굉장히 좀 많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날 워낙 저평가를 받고 조정을 많이 받아서 그 중에 또 한 종목이 이제 대덕 GDS인데 납품과 대한 뭐 세계적인 FPCB 연성 회로기판 생산업체입니다.
2014년도에 뭐 성장이 둔화되고 뭐 이익률이 하향되면서 2014년 고점 대비 50%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저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 FPCB 업체들이 구조적으로 올해 뭐 수익성이 좀 회복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웨어러블 시장 성장으로 그 이익률 높은 그런 다층 회로 기판, 그 MLB라고 합니다. 그쪽 그 매출 증대도 굉장히 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은 기관 쪽에도 적극적으로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한 12,000,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좀 매수에 가담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좀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눌림 부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12,5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시고 손절은 11,5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4,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역시 오늘 지금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솔루에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휴대폰 부품 쪽입니다. 전자파 차폐 소재를 만드는 뭐 제조업체고요. 삼성과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쪽 뭐 스마트폰 출시 모델 이제 올해는 30% 감소를 하면서 수익성 향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주가 수준은 2014년도 수익성이 예전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영업 인적 확충이라든가, 그, 연구개발 투자비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가 돼서, 매출 자체가 그렇게 많이 감소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PR, 그래도 8, 9배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고요. 올해 그럼 실적 개선세 감안했을 시에는 6배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저점 대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 10,000원대 돌파도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역시 휴대폰 부품 쪽 굉장히 좀 바닥을 가지고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중소형 LCD 모듈 업체고요. 그리고 중저가 라인 그런 스마트폰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가격 경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종목은. 삼성전자 중저가 라인 강화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라인으로 축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부터는 매출 회복세에 들어갔고요. 4분기는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전체 기준 PR을 봤을 때는 7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15년도 예상 PR 5배에서 6배 정도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5,000원 기준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6,000원, 2차는 7,000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4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CS-윈드, 그리고 대덕 GDS, 솔루에타, 디스플레이텍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중국 증시 시장 흐름과 함께 후광통 관심 업종과 종목까지 챙겨보는 순서인데요.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중국 증시 어제였죠. 3.5% 급등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 속에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선은 역시 상해 종합지수 아무리 잘 나가도 우선은 글로벌 지수에는 자유로울 수는 없구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 한때는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가다가 지금은 현재 낙폭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좀 머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지수가 계속적으로 밀렸죠. 특히나 중국 지수는 이제 점심시간이 있는데요. 그전 때까지는 이제 은행주들, 보험주들 위주로 해서 낙폭을 키우다가 이 낙폭을 조금씩 줄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유가락 수혜주인 중국 컨테이너, 또 차이나 코스코, 중해 운항공 운수 같은 경우는 거의 5에서 8%대까지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한 대진철도 7%, 중국철도건설 4.5%, 중남차, 북차 오늘도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후광통 관심 업종과 함께 종목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최근 들어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에서 후광통 주식들의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존에 가던 종목들에서 바톤 터치를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금융주 트로이카와 그다음 철도 관련주들 또 1대1로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어제 상해자동차가 상한가에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매수 쪽 위주로 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트폴리오에는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과 함께 내수, 특히나 장기적으로 중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꼭 편입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입할 만한 종목이 오늘 내몽고 1위 실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중국 내에서 유제품 쪽에서는 1위의 그런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유제품을 팔고 있고 아이들 분유를 매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인구 구조를 보면 중국은 20세에서 20대, 30대 가임 여성, 그러니까 즉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서는 산화 제한이 지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생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유 쪽에 대한 전망사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유 쪽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우유라는 제품이 중국 내에서 완전 제품이라는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우유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성인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우유의 소비량 같은 경우가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내몽고 1위 실업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내몽고 1위 실업까지 모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익의 재구성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두 개 기억하십니까?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이 부분이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제 터져버린 거는 첫 번째
크리스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가까지 흔들면서 지수 자체, 글로벌 지수 자체를 끌어내려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월에 얼마나 지수가 오르냐에 따라서 한 해 증시의 상승이 결정나는 시기가 같이 움직였던 시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 한 70% 가까운 정도가 같이 한 해 움직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1월에 이렇게 안 좋게 돼버리면 또다시 증시가 올 한 해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설명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은 힘내셔야 될 것 같고, 좀 정신을 차리고 심각하게 천천히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많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기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상담이랑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상담 번호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급 100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들입니다. LG디스플레이부터 해서요, LG전자, NC소프트, 파트론, 슈핑앤코리아를 준비해봤어요. 보겠습니다. 자, LG디스플레이를 볼게요. 급등을 합니다. 급락 이후에 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어제 사실 좀 냄새가 났어요, 이 종목. 어제 오후장 들어서 회복을 해주면서 빨간불을 딱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을 여지없이 해버립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보시죠. 많이 밀렸던 흐름에서 LG디스플레이는 항상 반등을 줬던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작년 한 해.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이때도 그랬고요. 6월도 그랬고, 10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수급 상황을 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 외인이 80억, 기관이 60억가량을 현재 양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수량으로 보니까 외인이 24만 주가량, 기관이 한 18만 주가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많은 양이에요. 자, 최근의 수급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의 수급 살펴드리자면, 외인은 꾸준히 했는데 기관이 꼬이는 가운데서 기관이 다시 매수를 잡아줬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전고점까지의 상승을 그릴 가능성도 꽤나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G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양호한 종목, 잘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잘 지켜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LG전자가 반등을 합니다. 사실 LG전자는 제가 제일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 대우전자 얘기까지 들고 있습니다. 펜튼 얘기도 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오늘 좀 반등을 줘요. 근데 이 반등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돼요, 사실. 근데 오늘은 수급상은 나쁘지가 않단 말이죠. 수급 좀 볼게요. 자, 수급을 보니까 보겠습니다. 외인이 한 11만 주가량 오늘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들이 3만 2천 주가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기타 법인까지 매수가 들어와요. 싸그리 매수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수급상황 보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파란불 일색이었는데요. 오늘 장에 조금 돌아오는 모습. 오늘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언제냐? 12월 12일 이후에 오랜만에 개인의 매도세가 잡혔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 반짝거린 거죠. 반짝. 그쵸? 이때처럼 이런 반짝거림이 나올 가능성, 이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급하게 지금 상황에서 따라간다,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시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아직은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NC소프트입니다. 자, NC가 어제도 잘 갔어요. 근데 오늘도 안 밀립니다. 시장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NC는 안 밀립니다. 시장은 이제 1.8% 밀립니다. 근데 NC는 안 밀려요. 1.8% 그냥 이득을 본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더 얘가 올라갈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얼마까지? 1,020만원인데 얼마까지? 25만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실게요. 종목이요. 25만원이 여기에요. 네, 전고점 포인트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얘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소리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가요? 올랐다가 조정받고서 올랐다 조정받고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하게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느긋하게 언제처럼 올라간다고요? 이때처럼 2013년도처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수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기관 외인들이 매수세에 잡히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를 보였고 외인들도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양매수가 자주 잡히는 그런 종목이 됐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뭔가요? 신작 게임, 리니지 이터널 같은 경우나 현재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 모바일로의 진출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보시자는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 역시나 가능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이라도 무조건 조정은 왔다 올라갑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고 갑자기 수급이 몰리고 난리가 나는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왔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N소프트가 특히나 조정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에요. 조정을 이용하셔서 최소한 이런 포인트가 온다면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까지 제가 의견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궁금하실 것 같은 IT주 파트론 볼게요. 오늘 파트론 2.6%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짝인 격인 인터플렉스 어떻게 되고 있나요? 3.3% 올라갑니다. 자, 파트론만 볼게요. 자, 파트론 같은 경우가 계속 올라갑니다. 네. 흐름 좋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제가 가끔씩 거론을 하고 있죠. 삼성증권이나, 또 다른 증권사에서의 IT 비중 확대에 대한 레포트들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바닥 확인이 계기가 됐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올라가고 어제도 올라가고 지난주도 올라가고 계속 10월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쉽사리 꺾일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수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 실적 확인하고 조정 나온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의 추이를 따져서 목표가가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 175만원까지 목표가를 측정한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서요. 올해 좋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1등 프리미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그에 딸리는 하청업체들의 실적 역시나 개선사항이 크게 나타날 거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조정을 이용한 그런 매수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보세요. 이런 조정세를 이용하세요. 여기서 이런 그림들을 보셔야 됩니다. 한 12,500원 정도 내려오면 이거 마찬가지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해보는 전략 필요하겠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 볼게요.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오랜만에 횡보를 해주다가 또다시 거의 바닥을 확인했는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바닥 요 흐름을 볼게요. 차트 보자면 거의 뭐 쌍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네, 여기 상승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경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고점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85,000원까지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수급상을 보자면 오늘장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최근에 수급상을 보니까 꼬여있던 기관들의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다. 그간 조금 정리를 기관들이 살살 해주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진 않는 모습이었지만 천천히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그게 기관의 매수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기관의 매수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85,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나 가져가야 되는 종목.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보유해보는 종목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도 굉장히 많네요. 빨리 해드릴게요. JB업 유즈먼트 5,600원에 15% 2148님입니다. 자, 이 종목이 테마성을 좀 상당히 띄고 다시 밀렸다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매수가를 보니까 5,600원이세요. 네, 잘 담으셨습니다. 오늘 올라갑니다. 지금 현 구간대에서는 시장과 무관하게 이렇게 잘 가는 경우는 정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켜봐도 되거든요. 얼마까지 가느냐,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흐름은 일단 차트를 보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실게요.
밀렸던 주가 5,000원까지 내려왔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누가 이거를 매수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수급 상황 보니까 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포인트가 잘 보여요. 외인들과 기타 법인은 간간히 매수가 들어오긴 해요.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네요.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되죠? 주가를 끌어올릴 때 누가 사느냐가 그 주체라 말씀드리잖아요. 외인 매도 나오면 이거 그냥 떨어지면, 외인 매도 나오면서 떨어지면은 뭐 이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잘 지켜보시다가 외인의 매도가 나오면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오늘장 보니까 외인 매도가 있네요. 지금 봤습니다. 자, 19,000주 정도 매도가 있습니다. 현대차 열어볼게요. 25,000주 정도까지 잡히는 모습인데 내일도 만약에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면, 문제는 매도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경우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시고요. 매도 나오면서, 외인 매도 나오면서 주가가 밑으로 꺾여버릴 때는 그때는 어떻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골프조연입니다. 4329님 26,500원에 20% 이틀 전에 매수하셨대요. 볼게요. 자, 급등 탁 하는 날 매수를 딱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흐름이 나쁘진 않은 모습을 현재 골프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자면요. 골프전은 사실 겨울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여름 수혜주, 그건 뭐 말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골프존을 최근에 이제 이전에 1년 전, 뭐 2년 전에 많이 가게를 오픈하셨던 분들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게 매출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한때 이슈를 끌었던 그런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음식을 먹으러 먹자골목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굉장히 많이 보이냐면 그놈의 등갈비가 진짜 많습니다. 치즈 등갈비가 진짜 많아요. 뭐 장난 아니에요. 뭐 그냥 한 집 걸로 한 집에 등갈비가 그냥 막 생기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네, 골프존은 그 시기를 일단 지났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매출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작년 한 8월부터 해서 좀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갔다는 거죠. 네. 이제 하나의 조금 트렌드로 가게로 자리 잡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수급상이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한데, 자, 실적을 먼저 체크해 보자면 3분기까지의 실적이에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미 넘어섰죠. 3분기 실적이 잘 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거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4분기가 잘 아시죠? 가장 실적이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급상이 기간이 잠깐 매도가 나오고 있겠지만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나름 높은 종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잡아드리면 됩니다. 목표가는 정말 욕심내지 마세요. 3만원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니까 한 29,500원 보자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 라인 자체는 한 26,000원 라인만 잡고 대응해 드릴게요. 네. 손해는 안 보시고, 크게 안 보시고 빠져나오신 손절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 공략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전력 매수입니다. 0945님 볼게요.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요,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부 정책상에 유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전기료 내려라.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다. 얼마나 빠집니까? 기름값? 아니, 전기료가요? 5% 정도? 크게 밀리진 않아요. 그럼 주가가 팍 밀리지도 않겠죠. 자, 일단 재무 안정화를 위해서 부지를 팔았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뭐 조공을 바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매수를 해보기에는 약간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이 추세상의 하단 부분까지 이렇게 라인을 짜맞춰 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만 현 구간대에서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좀 올라오면서요. 한 3,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 반등 주는 포인트가 이때 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차트의 반등과 더불어서 누가 한국전력은 수급이 들어와야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기관이든 외인이든 조금 확실한 매수 주체가 현재는 필요합니다.
근데 기관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적으로 최근에 반복하고 있고 외인들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기관이 최근에 12월 말 때 사다가 1월 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렇죠? 자, 말 때 사다가 팔았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냥 꺾이죠? 이게 아직 주체가 안 잡혔다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급하게 따라갔다가는 모멘텀 있는 종목이지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고점에 샀거나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 구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상승하는 걸 좀 더 봐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43,000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그 이후부터 해서 다시 수급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뭡니까?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매수, 현대중공업 매수 7742님,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4.6%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4% 이상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급하게 따라 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 2015년이 실적 개선세,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보다 낮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작년보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왜 이렇게 빠집니까? 유럽 위기에 대한 부분, 그쵸?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버리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유로존 자체가 지금 흔들렸고 유가도 안 좋고 상황이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렉시트가 나와버리면 진짜 유로존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라는 거죠. 돈 빌려준 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래 돼버립니다. 긴축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반등을 당장은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 유럽 위기들은 한 1주나 2주 되면 또 반등을 주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일이 터져도 어떻게? 한 2, 3일 뒤에 꼭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리스 우려감 제가 얘기했었죠. 분명히 2, 3일 뒤에 얘기가 나올 것이다. 어제 터졌죠? 네. 항상 유럽은 이래요. 재밌는 국가예요. 근데 이제 요게 다시 상승을 주기 위한 모멘텀은 필요할 땐 또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시기적으로 제가 보건데 한 일주일에서 2주 뒤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매수해야 되는데 사실 조선주들의 메리트 자체가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매수 반대 의견 드리고요. 당장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저 강연회 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의도 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5번 출구 동부증권 빌딩 본사 지하 1층에서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핵심주들과 올해 전망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마감을 10분여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오늘장 1900선은 내줄 것이다 예상은 하셨을지라도 이 정도의 낙폭이 나올 것이다 예상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는 1880포인트 딱 걸려 있습니다. 낙폭이 1.8%로 간밤 다우지수의 낙폭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를 때는 같이 못 오르다가 내릴 때는 간트폭으로 내리는 상황이 좀 아쉬운 상황이지요. 코스닥은 현재 0.4% 정도 내리면서 55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560선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